자, 그 다음에 주제가 이제 117쪽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고 있어. 요거는 아까 어디하고 연결되면 개인의 권리가 확대되고 있다 그랬죠? 어느 영역에서? 재량 행위 영역에서. 응? 그래서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자, 법이 뭐라고 정했을까? 법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어. 법에서 뭐뭐 하면 뭐뭐 해야 한다. 그러면 A 조치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법이 정해진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정해진 경우는 행정기관이 뭐 할지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에게는 선택할 권한도 없고 뭐 할지 말지 결정할 권한도 없어요. 이렇게 법이 정한 대로 그대로만 하게 돼 있는 그런 유형 행위를 뭐라 그런다? 이거 기속행위라 그런다. 응? 기속행위.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법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정해진다면 기속행위. 이렇게 만들어진 규정, 이런 규정을 또 기속규범 이렇게도 말하고.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뭐가 될까? 이미 뭐가 돼 있죠? 여기 A 조치 하여야 된다고 국가의 의무가 이미 명시돼 있어요. 법 자체에서 의무로 정해놨지. 그럼 아까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려면 오늘날 두 가지가 필요하대. 국가에게 의무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야? 그 의무가 사익도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 인정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의무는 이미 법으로 써 있는 거고 하나만 더 검토를 해보면 돼. 국가에게 A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이 법의 취지나 목적이 사익도 보호하기 위한 거냐 하는 것만 따져보면 돼. 만약에 가정을 하자.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사익도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라고 이것도 사익 보호하기 위한 성격의 의무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이것도 되는 경우 이거 안 되면은 개인에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지만 이게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 어? 그러면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두 가지가 충족이 된 거지. 그러면 국가의 의무 내용에 상응하는 권리가 개인한테 인정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개인에게는 나 요건 구비했으니까 A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A 조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된다. 이렇게 말한 거지. 응? 그래서 옛날에 기속행위로 돼 있으면 이 첫 번째 요건은 당연한 거고 요것만 따져보면 됐었어. 그치? 그러면 이런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됐지. 근데 재량행위로 돼 있으면 재량행위는 뭐뭐 하면 예를 들어서 A 또는 B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이 정한 거예요. 정해놨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에 뭐가 있다 그래? 재량이 주어진 행위다. 응? 재량 권한이 주어진 행위다. 이렇게. 그럼 이 속에 우선 할지 말지 뭐가 있어요? 어떤 조치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행정기관에. 이런 거를 결정재량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치? 또 A 조치를 할 거냐 B 조치를 할 거냐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행정기관에. 선택할 수 있는 재량도 주어져 있다. 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법 규정에 따라서는 A 할 수 있다 이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지. B는 없고 A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행정위원회는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은 없는 거야. 결정할 수 있는 재량만 있는 거고, 그지? 법 규정 여하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달라지긴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 논리적으로 보면 요 경우에 문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어떻게 봤어? 국가의 의무가 없다 그랬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국가의 의무는 없다. 근데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려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국가에게 의무가 있고 그 다음으로 그 의무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의무냐 이렇게 따져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국가의 의무가 없다고 보게 되면 그 다음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개인의 권리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면 응? 과거에는 이렇게 봤어. 바로 국가의 의무가 없다고 본 거지. 응?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본다는 거야? 오늘날은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걸 내려서 얘기해야 돼. 너무 오른쪽이 좁아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자, 과거에는 어떻게 봤다고? 국가의 의무는 없다. 응?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자기를 위해서 뭐 조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다. 이런 논리였어. 응? 근데 오늘날은 자, 이렇게 재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A나 B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도 그 행정기관에게 니네가 행정기관 니네 멋대로 알아서 결정해 멋대로 하라는 권한을 준 거는 절대로 아니다고 본다. 그죠? 그는 복잡한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집행을 하는 행정기관에게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소들을 잘 따져봐서 그 중에 가장 합리적인 조치를 결정하고 선택하라고 권한을 준 거지 멋대로 결정하라고 권한을 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재량이라고 주어져도 그것도 일정한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한 거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게는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의무는 최소한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재량행위로 정한 경우도 국가의 의무는 있는 거다. 응?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게 의무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 일단 이것도 의무가 원칙적으로는 어떤 의무냐? 일단 법 규정은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하든 안 하든 어떤 결정을 내려도 되지만 제대로 된 결정, 흠 없는 결정은 하자가 없는 결정은 해야 될 의무는 최소한 있다. 그래서 이걸 줄이면 원칙적으로 뭐야? 하자 없는 흠이라 그러지. 흠 없는, 하자 없는 결정을 해야 할 의무는 최소한 있다. 응? 의무는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리고 이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여기는 흠이 없는 결정만 내리면 되는 의무지 꼭 특정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는 아닙니다. 응? 의무는 있고 근데 의무만 있다 해서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야. 당연히 이 의무가 뭐가 또 있다고 인정돼야 돼. 그처럼 검토를 해봐야지.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의무냐, 이게 사익 보호하기 위한 성격의 의무다. 이것도 인정이 돼야만 되는 거야. 어쨌든 이것도 검토해 보니까 이것도 인정이 되더라.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됐지.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기 위한. 그러면 이제 개인의 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개인의 권리는 국가의 의무 내용에 상응하는 권리니까. 국가의 의무는 어떤 의무야? 하자가 없는 결정을 해야 될 의무라고. 그러면 상대방도 뭐 할 수 있어? 하자가 없는 결정을 내려달라. 응?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응?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죠. 이게 나온단 말이죠. 이거를 한자로 풀었으면 뭐가 되는 거야?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응? 그치? 그래서 근데 교재로 봐봐. 그러면 117쪽에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란 법에 의해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두 번째 줄 끝에 상대방 국민은 행정기관에 대해서 뭐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봐. 특정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흠없는 결정을 해달라. 응? 하자 없는 재량 권한을 행사해달라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응? 그거 한 줄 정도? 자, 세 번째 줄.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청구하는 공권. 응? 그런 정도. 동그라미 2번은 눈으로 읽고 과거와 달리 뭘 했다고? 오늘날은 재량행위로 이렇게 법이 정해도 일정한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자, 성질 특히 중요하다. 성질의 두 가지. 동그라미 1번 무슨 권리라고 본다? 형식적 권리. 응? 요거 밑줄. 자, 학자들이 이렇게 성격을 말하기를 형식적 권리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랬어. 왜 그러냐? 이거는 개인이 법이 정한 어떤 특정 내용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니고 단지 개인이 행정기관에 어떤 결정을 할 때 뭐 해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해주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흠없는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응? 즉 읽어보면 첫 무하자 재량 조건은 뭐라고? 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특정한 내용의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니고 단지 법적 테두리를 잘 지키면서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준수하면서 어떤 내용의 처분이든 하자 없는 권한을 행사해달라라고 요구하는데
불가한 권리다라는 거야. 응? 즉 특정 내용의 처분을 청구하는 실체적 권리가 아니고 셋째 줄 어떤 내용의 처분이든 하자 없는 권한을 행사해 달라라고 요구하는데 불과하다. 그래서 이름하여 학자들이 뭐라고 부른다고? 형식적 권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는 소극적인 권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적극적인 권리의 성격도 둘 다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응? 여기서 소극적 권리란 행정기관이 만약에 하자가 있는 결정을 했다면 개인은 그 하자 있는 결정 위법이다 시정해달라 이렇게 이제 싸울 수 있게 돼. 자기 하자 없는 결정받을 권리 침해 당했다고 시정해달라고 싸울 수 있는 게 가능해요. 응? 그래서 그런 측면을 소극적 권리. 한편으로는 행정기관이 아직 결정을 안 내렸어. 응? 근데 행정기관한테 하자 없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기도 해. 응?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 응? 그래서 제목 소극적 권리인 동시에 적극적 권리로서의 성격 둘 다 있다. 정리하고 네. 인정 여부 물론 동그라미 1번 눈을 읽어보면 뭐 비판하는 견해도 있지만 동그라미 2번 우리 대법원 판례 뭐라 그런다고? 판례는 검사 임용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두 번째 줄에 행정기관은 검사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할 때 아무런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누가? 검사 임용 신청자는 이런 판결을 해.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이 판례를 통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응? 자, 동그라미 2번 꼭 읽고. 자, 그 다음에 성립 요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도 개인의 권리야. 그럼 개인의 권리는 무조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 국가 측의 의무, 그 의무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의 의무다. 이 두 가지가 두 줄.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도 개인의 권리, 공권 성립의 일반적 요건인 두 가지 충족할 때만 인정된다. 응? 그리고 나머지 동그라미 1, 2번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읽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실현 수단은 크게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논란이. 네? 넘어가고 그 판례 보자. 자 거기에 첫 번째 문장 밑줄 친 거 있지? 그건 조금 아까도 공부했던 거다. 성문의 법에 명문 규정이 없어도 검사 임용권자는 신청자들에게 조율 이상 응답해줄 의무가 있다. 그지? 이건 아까 했고. 근데 이 응답해줄 의무도 아무렇게나 응답해도 되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야. 응? 그래서 어떻게 응답해야 돼? 밑에 문장.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이 의무는 당연히 신청자 개인들의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검사 임용 신청한 사람도 뭐가 있어? 자기를 검사로 뽑아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를 포함한 신청자들에 대해서 임용하기로 했다 안 했다 결정을 하고 응답을 할 때는 최소한 어떻게 결정하고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응?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법한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신청자들도 행정기관에게 재량권 일탈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자기를 뽑아달라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그건 없지만 최소한 뽑아주든 안 뽑아주든 흠없는 결정해서 응답해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있다. 그치?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에 쓰이는 거야. 그렇다면 결론은 이제 시험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오고 거기까지만 문제를 준원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 어떤 검사 임용 신청자가 검사 임용을 못 받은 거야. 거부받은 거야. 응? 그러니까 자기가 왜 검사에서 임용 거부받았는지 이유도 모르겠어. 자기는 충분히 다 검사로 임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했는데 그래서 임명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거야. 그럼 아까 배운 거 소송하려면 뭐 있어요? 뭘 침해받은 사람 권리 이꼬로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만 소송할 자격이 인정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런 권리가 있으니 이런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소송을 낸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소송할 자격이 있고 그러므로
이거 소송 받아들여서 법원이 범사 임명 거부한 것이 위법인지 재판을 해줘야 된다. 이런 판결로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근데 시험은 두 부분이야. 위의 문장, 그 다음에 아래에서 이에 대응하여 임용 신청자로서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해야 될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 부분. 그게 바로 무하자 재량 행사. 하자 없는 재량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응? 그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 그러면 여기 조금 아까 요거를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죠? 응? 이 권리는 재량행사 청구권이라고 이제 이런 걸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고, 이 권리의 성격은 뭐라고 본다 그랬어? 나한테 어떤 조치해줘 이렇게 특정 조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 아직 아니고 흠없는 결정만 내려달라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형식적인 권리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형식적인 공권, 형식적 권리라는. 반면에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한 발짝 더 나가서 예외. 자, 예외라고 해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재량권 영수축이라는 단어예요. 재량권 영수축 되는 경우. 그죠? 자, 기본적으로 국가와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와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시민 개개인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세금 내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들, 대통령부터 모든 공무원들 세금으로 일한 대가 받는 거죠. 그리고 명예와 이런 거 보장되는 거고. 응? 국가와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시민이 급박한 생명, 신체 위험에 빠졌어. 그래서 지금 구조해달라고 요청이 왔어. 국가와 공무원은 법이 구조 조치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도 하고 안 하고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는 할지 말지 결정할 권한이 없어진다는 거야. 재량권이 없어진다는 말에 0으로 수축된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거야. 지금 무슨 상황이 돼? 해야만 한다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야. 그 논리가 재량권 0수축됐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여러분 책 읽어봐. 우선 행정개입 청구권이란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보자. 넓게 말하면, 그러니까 행정개입 청구는 개인이 뭐야? 자기를 위해서 행정기관에게 뭔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야. 행정 권한을 발동해달라. 그지? 근데 이 넓게 보면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해. 자기를 위해서 자기한테 무슨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하나 있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자에게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어. 그지? 응? 근데 우리가 주 관심사로 삼는 건 자기를 위해서 타인한테 먼저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있지? 이걸 우리가 보통 행정개입청구권이라 그래. 응? 좁게. 그래서 우리가 뭘 의미한다? 두 번째 줄 끝에를 봐. 제3자, 괄호 속에 타인. 제3자에 대해서 행정권한을 발동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권리 있지? 요거는 이제 협의, 좁은 의미의 행정개입청구권이라 그러고, 이거를 보통 그냥 행정개입청구권 이렇게 말해. 예를 들면, 응? 내일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그지?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내일 시험 보러 가는 날이야. 근데 옆집에서 밤새 싸워. 그럼 어떻게 돼? 경찰에 신고할 거야. 112 신고해서. 응? 이게 지금 잠을 못 자게 지금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다. 싸우고. 신고해. 단속해달라는 거야. 이게 행정개입청구권이 뭐. 나를 위해서 다른 자한테 조치 좀 해달라. 응?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야. 응? 그래서 얘도 들어놓고 했지? 예, 그거 얘기하고. 그죠? 자, 그러면 인정농고에 읽어보되 재량권 영수축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거야. 응? 읽어보면 제목 옆에 뭐라고 돼 있어? 행정기관은 무슨 조치를 할지 말지 결정할 재량권이 없어진단 말이야.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돼? 해야만 하는 의무 상황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응?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가 그래? 자, 박스 안에 읽어보면 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은
무슨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재량이 주어진 경우에도 재량 권한 행사에는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어서 예외적 상황에서는 행정권 발동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 재량권이 0이 돼버려요. 없어진단 말이야. 0으로 수축되어 행정 권한 발동이 의무가 된다는 법리다. 그래서 그 옆에 밑줄 쳐줘. 이런 상황, 이런 의무 상황이 되는 경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원래는 법이 재량 행위로 규정을 해놨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특정 상황에서는 해야만 한다 하는 의무 상황으로 바뀐다고 보는 거야. 재량 행위가 기속 행위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재량 행위의 기속 행위와 밑줄 쳐주고. 그럼 어떤 경우가 그러냐? 동그라미 2번. 2번의 끝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하면서도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응? 이거 개인의 노력 갖고는 못 벗어나는 상황, 응? 이런 경우에 뭐야? 행정기관이, 국가기관이 나서야만 뭔가 해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아까 말했듯이 국가와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개인을 생명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생명체 재산 보호를 해서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 상황이 된다는 논리다. 응? 이해됐어요? 세월호 침몰하고 세월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 빨리 와서 구조해달라. 해양경찰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의무적으로 가서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응? 설령 법규정이 뭐 판단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도 이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상황처럼 바뀌었다는 거야. 안 가면 위법이야. 구조 조치 안 하면. 응?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 바로 이 행정개입청구는 이런 재량권 영수축이 된다는 논리를 전제로 해서 이제는 뭐가 되는 걸까? 구조조치 같은 특정 내용의 조치를 해야 될 의무 상황이 됩니다. 응? 특정 조치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의무 역시 뭐가 있으면 당연히 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라고 항상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이때는 특정 조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용어로 행정개입 청구권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 개인한테는 행정 권한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게 되고, 응? 이 권리는 성격이 뭐라고? 이거하고 달라. 이거는 특정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직 못 되고 흠없이만 결정해달라. 근데 이거는 특정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서 이거는 학자들이 실체적인 권리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응? 실체적 권리.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 봐. 성질 중요하다. 성질. 동그라미 1번이 특히 중요해. 끝에 무슨 단어 있어? 응? 실체적 공권이다 이렇게 써놨지. 그 실체적이라는 말의 뜻은 특정 내용의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야. 응? 그래서 비교, 무하자 재량 청구랑 행정개입 청구에는 권리는 성격이 달라요. 그거 잘 이해해야 돼. 왜냐면 그 국가의 의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응? 자, 성립 요건. 모든 개인의 국가에 대한 권리는 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만 되는 거야. 국가의 의무와 사익보호성. 응? 그건 당연한 논리고. 자, 원래 행정개입 청구권은 원래 어디서 먼저 인정된 걸까? 기속행위로 법이 정했을 때. 국가는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당연히 이게 뭐야? 행정개입 청구권이야. 그죠? 그래서 원래는 기속행위로 돼 있는 데서 인정되는 거고 재량행위로 돼 있는 데서는 원칙은 개인은 흠없이만 결정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인 거고 특정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다만 예외일 때만 재량행위로 돼 있을 때는 재량권 영수축됐다고 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특정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어.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 기속행위, 재량행위 모두 영역에서 모두 인정될 수 있으나 재량행위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거야. 재량권 영수축됐을 때만. 응? 기속행위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고 재량행위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거고. 응? 동그라미 2번 중요. 다음 페이지. 실현 수단. 자, 이거 공부하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 A가 지금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근처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소음 먼지를 너무 많이
내보내. 그래갖고 도저히 일상생활하는데 불가능할 정도야. 응? 그래서 A가 뭘 신청할까? 지금 공장,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공장이 소음 먼지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A가 공장에 대해서 단속해달라고 신청해. 응? 단속 신청. A가 자기 주변에. 이게 바로 행정 개입, 행정권 발동해달라는 거지? 청구. 그런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단속 조치 해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거부를 한다든지, 그지? 거부 처분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해야 돼? 응답을 안 해. 무응답. 응? 무응답이 부작위지. 해야 될 의무 있는데 안 하는 거, 그죠?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럼 이거에 대해 싸워야 돼, 그죠? 뭐하고 싸워? 거부 처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싸울 수 있어? 응? 이제 이거 둘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그럼 다 배운 거잖아. 행정심판 청구한다면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는 게 가장 좋아. 응? 그래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다. 거기다 써 있으니까 그냥 쓰지 말자. 자, 읽어보면 행정쟁송이라는 부분으로 자, 개인이 행정기관에다가 나를 위해 딴 사람한테 행정권한을 좀 발동해달라고 신청을 했거든. 근데 행정기관이 거부하거나 응답을 안 해.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법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다는 이제 행정심판으로서는 의무이행심판. 소송은 의무이행소송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 거부 조치한 거 취소해달라. 응답 안 하고 있는 거 위법임을 확인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소송 종류로 따지면 본래 행정개입청구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적절한 소송 유형은 의무이행 소송이라는 건데 소송은 그게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의무이행 소송은 그 얘기. 응? 동그라미 1번 얘기. 그 다음에 손해배상. 결국은 이제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겠다. 그죠? 이 권한 발동, 개입 조치를 안 해가지고 피해 입은 거 있으면 어떻게 돼? 응? 그에 대해서 위법하게 권한 행사 안 해줘가지고 피해 입었다. 돈으로 배상 청구해서 또 받을 수 있죠. 손해배상 이런 정도 본다. 그죠? 자, 그 밑에 우리 판례를 보니까 첫째 끝에 뭐랬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이렇게 하면서 그죠? 읽어봐. 경찰 공무원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법에서 쭉 이렇게 무슨 조치를 나열해놓고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끝에 할 수 있다야. 그래서 재량으로 규정했다고. 꼭 취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법에서는 재량으로 규정해놨지만, 응? 그 다음에 셋째 끝에 경찰 공무원들에게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 목적에 비춰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서 위법이 된다. 그지? 외울 거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논리가 알듯이 법은 할 수 있다라고 재량 행위로 규정해 놨어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는 이제는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 상황이 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는 거죠. 응? 그런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법이 된다. 응? 2번도 마찬가지. 응? 그치? 그러고 나서 2번에 넷째 줄 끝에 봐봐. 이거 시험에 나오진 않은데 바다에서 보트 뒤집혔대. 경찰에게 조난 신호 보내고 빨리 구조 요청 들어왔어. 그럼 경찰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도 돼. 가야만 되지. 국민의 생명이 지금 위급한 상황에 빠졌는데,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법 규정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도 해야만 한다는 상황으로 보는 거야. 응? 따라서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경우에 해양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즉시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설령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근데 빨리 안 갔단 말이야. 한 2시간 있다 갔어. 지금 같은 추운 겨울에 다 죽었어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미 사태는 끝났고, 따라서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엄청난 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경찰들은 다 징계를 받거나 했겠죠. 그죠? 자, 3번 무장공비 침투 사건. 김신조 무장공비 침투 사건. 그죠? 자, 우리 남북 대치 상황일 때 1960년대 후반, 68년도에 북한이 31명인가를 훈련을 시켜서 청와대 산 타고 습격해 왔어요. 무장공비 31명이. 그래서 근데 다행히 청와대 근처까지 왔는데 저기 그 홍제동이라는 데서 경찰의 검문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총격전 벌어지고 다 사살됐어요. 그 유일한 생존자가 김신조라는 간첩. 응? 그런데 그 간첩이 쫓기다가 동네 이제 골목길에서 동네 청년하고 대치하는 상황이 됐어. 그래서 그 가족이 70m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 지금 무장공비로 보이는 자와 대치 중이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3차례나 급하게 15분 사이에 3차례나 요청을 했는데도 경찰이 안 왔어요. 70m 거리면 1분도 안 되는 거리야. 응? 근데도 안 왔어. 결국 김신조 총에 맞아서 그 청년이 사망. 그럼 이 상황에서 경찰은 어떻게 해야 될 상황이야 지금? 설령 법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도 지금 상황은 가야만 하는 의무 상황이야. 응? 근데도 안 갔지 제때. 그래갖고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그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 그래가지고 위법. 이래서 국가는 배상해줘야 된다. 청년의 유족에게. 그래서 배상 판결을 내려진 사례. 네. 그 김신조는 아직까지도 잘 살고 있어. 한국에서. 응?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 김신조 사건 이후로 보복작전을 벌이는 거야.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그래서 중앙정보부하고 그 공군하고 비밀리에 저기 실미도에 그죠? 똑같은 인원 31명인가를 그 영화에서 보면은 실미도라는 영화가 이제 영화에서 보면 그 죄수들 사형수들 이렇게 있는데 다 죄수만 있었던 건 아니래.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이제 성공하고 돌아오면 다 풀어주고 먹고 살게 해준다 이런 조건하에 불러다가 이제 거기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똑같이 보복하는 거야. 김일성 궁, 응? 거기 이제 습격하는 거 훈련을 시킨 거야. 31명. 근데 그 중에 가혹한 훈련 받다가 한두 명 사망하고 등등 해서 20 몇 명 남아가지고 이제 이게 기다리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시대가 도래 냉전이 이제 화해 분위기로 가는 거야. 응? 미국하고 그 당시 중공이라 그래서 중국하고 탁구 게임을 계기로 해서 핑퐁 외교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모택동하고 회담하고 하면서 화해 무드가 되는 거야.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우리 남북한 간에도 서로 화해를 해라, 교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야 지금. 그래가지고 남북 적십자 회담하러 그 회담 열기 위해서 공동으로 왔다 갔다 우리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의 비밀리에 방문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돼. 이런 상황에서 지금 훈련 열심히 시켰는데 북한에 주석공 폭파하러 보낼 수 있어?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훈련 받은 사람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야. 응? 실미도에서 그냥 가둬놓고 부식도 이제 점점 아무도 관심 안 쓰는 거야 이제. 응? 영화에서 보듯이 부식도 먹지 못할 정도로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영화에서 설정은 어떻게 됐어? 결국 이 사람들은 이런 사실이 새나가면 문제가 된다. 이 사람들 다 그 실미도에서 죽이는 것으로 이제 상부에서 지침이 결정났어.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이용만 하고 그다음에 쓸모없다고 이제 죽인다. 그죠? 이걸 알게 되니까 거기 있는 그 경비병들을 다 죽이고 그죠? 그다음에 어디로 가겠대? 청와대로 가겠다는 거야. 가서 얘기를 들어야겠다. 도대체 우리 이렇게 약속 안 지키고 얘기를 듣자. 그래가지고 거기 실미도에서 나와서 버스를 이제 뺏어가지고 서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영등포 대방동까지 왔나? 이렇게 왔을 거야. 그렇지만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다 북한에서 내려온 무장 간첩으로 다 보도가 됩니다. 그래갖고 뭐 딱 맞고 총격전 벌이고 결국은 그 안에서 수류탄 터뜨려서 자폭하고 막 이랬어요. 불행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우리 역사에. 이 사람들은 다 뭐로 된 거야? 일단 공적으로 무장 공비 다 사살됐음 이런 식으로 다음날 보도 나오고, 응? 그 사람들 시체는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 다 일부는 찾았대. 못 찾았는데 어디다 묻었는지도 기록도 없고, 그런 불행한 역사. 응? 국가가 국민을한테 이용해 먹고 약속 안 지킨 거야, 그죠? 자, 4번도 꼭 체크. 이것도 손해배상에서 나오는 거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임야의 주민들이 무허가로 주택지어 살고 있더라도, 원래 지방자치단체 땅에, 야산에, 지방자치 소유 야산에 무허가로 집 짓고 살고 있대.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응? 철거명령 내려야지. 철거명령 내리고 다 떠나라고 그래야지. 강제로, 그죠? 안 들어먹으면. 그게 그래서 배우는 게 저때 대집행 뭐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생존권 보장에 내 교사가 그 강제로 막 철거하고 내쫓고, 이것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묵인을 해온 거야. 묵인을 하면서 거기다 이제 집에다가 다 통반 이런 것도 다 번호도 매겨놓고, 하여튼 그렇게 해왔어. 지방자치한테 이렇게 해왔는데, 또 그 야산 꼭대기에 큰 암벽이 있어. 응? 암벽이 있는데 이게 인상 불안한 거야. 막 응? 언제 굴러떨어질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지자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거 좀 위험하다, 항상 불안하다, 좀 어떻게 조치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냥 묵살하고 안 들어줬어.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바위가 굴러떨어져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를 덮쳐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죽는 사건이 생겼어. 그래갖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야, 지방자치단체.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판결 보면 법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규정상 해야 될 의무 이렇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관리해온 이상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 위험이 예견되는 암벽을 사전에 제거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된다. 그럼에도 방치하고 있다가 사고가 났다면 위법한 부작위, 해야 될 의무를 안 한 위법한 부작위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논리의 판결이었어. 자, 여기까지 그렇고, 그 다음에 5번은 뭘까요? 5번은 거기도 일단 전제는 어떻게 돼? 긴급 구호조치 같이 그런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합리적인 재량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그러한 조치권을 부여한 취지 목적에 비춰볼 때 그 권한을 불행사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건 뭐야?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지. 응?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래? 거기 정신질환자 나오죠? 응? 이건 사건이 길어서 시험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어떤 동네에 정신이 약간 이상한 청년이 살아. 응? 근데 얘가 뭐 그렇게 난폭하고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이상한 행동하는 정도. 응? 그래서 어떤 돈도 안 내고 그냥 가게집 가서 그냥 아이스크림 꺼내 먹고, 응? 뭐 그런 정도. 그럼 그럴 때마다 또 신고 들어와. 그럼 경찰이 가서 정신이 약간 이상한 거고, 뭐 강력한 범죄라고 할 수도 없고, 그지? 그럼 부모한테 얘기해서 뭐 돈 또 나중에 치르도록 하고, 그렇다고 절도죄로 잡아가두고 이럴 상황은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 경미한 그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뭐 했어? 훈방하거나 또 집도 좀 가난하고 하니까 치료받게 알선해주거나, 응? 여러 가지 또 생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경찰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쭉 다 해왔는데, 갑자기 이 청년애가, 정신이 이상한 청년애가 이상해진 거지.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해서 뭐 했어요? 새 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을 죽여버린 거예요. 살인. 그죠? 응? 이건 전혀 평상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야. 평소 행동을 볼 때. 그죠? 그랬더니 집주인, 그 살해된 집주인의 유족이 뭘 문제 삼은 거야? 경찰들이 얘를 제대로 조치를 안 했다. 얘가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뭐 범죄 행동도 하고 했으면은 얘를 잡아다가 구금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조치들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살인 피해를 입게 하느냐? 하면서 경찰들이 해야 될 조치를 제대로 안 한
그 불합리한 부작위, 그것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 국가는 배상해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어떻게 했어? 거기 있듯이 뭐 평상시 이 정신질환의 평소 행동이 그 범죄라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범죄에 해당되고 또는 범죄라고 볼 수 없는 되게 비정상적인 행동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살인 범행까지 이르게 할 거라고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쭉 읽어보면 경찰이 그때마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권한 조치들은 제대로 다 취해왔는 이상 이걸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살인을 막기 위한 어떤 이 사람을 잡아 가두고 하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은 배상 책임은 인정 안 된 거죠.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논리였고. 자, 그 다음에 뭐 6번은 그냥 그 밑줄 친 부분만. 우리 뒤에서 많이 공부했던 거잖아. 행정기관이 국가기관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거부하거나 응답 안 하는 게 위법이다. 그래서 소송 대상인 거부 처분 또는 소송 대상인 부작위라고 인정이 되려면 신청한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지? 알고 있는 거였죠? 그 다음에 7번? 7번은 뭐야? 그것도 뭐 별로 설명 안 해도 국가에게 그러니까 행정 권력의 부작위 이게 얘기돼. 부작위라는 건 어느 때 성립돼? 뭔가를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부여돼 있는데도 안 하는 경우에 부작위가 성립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하면 그런 얘기고. 다음 페이지 7번. 8번 팔래. 자, 8번은 어떤 사건일까? 우리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 같은 사람이 어떤 건축 회사에 대해서 뭐 했어? 공사 중지 명령 내렸나 봐. 그죠? 무슨 이유를 들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 건축 회사가 어떻게 했어? 그 중지 명령 내린 이유 다 해결했으니 중지 명령 없애달라. 다시 철회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따라서 그 공사 중지 명령 내린 원인이 다 해결됐다. 원인 다 해결했으니 공사 중지 명령 해제시켜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조리에 의해서 불문법인 조리상 인정된다. 그러면 여기서 뒷얘기는 어떤 논리가 이어질까?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고도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했어?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있다면 뭐가? 그건 위법한 부작위 소송 대상 된다. 이렇게 이어지겠죠? 응? 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거야, 논리서. 자, 그러면 표가 뭐 나왔어요? 무하자 재량정권하고 행정개입처권 비교하는 거 있죠? 이거는 이제 참고로 알아도 돼. 아까 얘기했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하는 권리는 행정기관에게 법에 의해 재량이 부여돼 있을 때만 그 재량을 하자 없이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는 기속행위로 법이 정해놨을 때는 재량이 전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는 기속행위에서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거겠지 논리적으로. 그런데 행정개입 청구는 어떻게 돼? 아까 얘기했어. 행정개입 청구는 기속행위로 돼 있을 때 원래 인정되던 거고 재량행위에서는 재량권 영수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행정개입 청구는 인정되는 거야. 그지? 네, 그래서 그리고 형식적 권리냐 실체적 권리냐. 그지? 또 잘 비교하고. 그 다음에 양자의 관계에서 동그라미 2번 그거 체크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뭐로 바뀐다? 세 번째 줄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중간에 뭘 매개로 해서? 재량권 영수축을 매개로 해서. 응? 그러니까 원래 재량행위로 돼 있으면 국민은 무슨 권리만 있어? 하자 없이만 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갖는 게 원칙인데 이게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예외적 상황이라면 이게 하자 없이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거로 뭐가 되는 거야? 특정 조치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특정 조치 해주는 것만이 하자 없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따라서 행정개입 청구권으로 성질이 바뀝니다. 응? 그래서 이걸 순서를 바꾸면 안 돼? 행정개입 청구권은
재량권 영수축된 경우에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으로 바뀐다. 거꾸로 된 거지?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재량권 영수축된 경우에 행정 개입 청구권으로 바뀌는 거야. 응? 그거를 꼭 공부하기 바랍니다. 응? 자, 그러고 나면 제 5절. 5절은 시험에 거의 잘 나오질 않는 건데 그냥 간단한 언급하고 마무리하죠. 자, 5절은 왜냐면 제목이 뭐야? 공법 관계,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 규정 적용 문제인데 행정법 관계면 행정법을 적용하는 거야. 행정법이 적용돼야 될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는 행정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법이 발달 역사도 짧고 또 법이 아직 충분히 정비가 덜 돼서 행정법이 적용돼야 될 국가와 개인 사이 관계에 적용할 법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럴 때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달한 민법의 규정, 사법은 이제 민법이 됐거든요. 민법의 규정을 국가와 개인 사이 행정관계에도 적용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야. 문제의 그 개설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응? 어디를 밑줄 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응. 그런데 첫 번째, 우리 행정법에서 무슨 규정을 쫙 두고 여기에 없는 사항은 민법의 뭐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라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 그러면 우리 행정법에서 민법 규정 갖다가 적용하라고 국가와 개인 사이 관계도 해놓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으면 뭐 적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 그게 이제 굵은 글씨 2번에서 쌍가루 1번이야. 응? 사법 규정, 즉 민법 규정을 갖다 적용해라 한 경우도 있다고. 그럼 뭐 아무 문제 없어. 갖다 적용하면 돼. 문제는 쌍가루 2번. 국가와 개인 사이 행정관계에 적용할 행정법 규정도 없고 또 민법 규정을 갖다가 적용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도 없어. 그러면 행정위원회 멋대로 민법 규정 갖다 적용해도 되느냐 이거지. 응?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는 행정법하고 민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 이거 적용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본 적도 있으나 지금은 본질적으로 다른 건 아니고 조금 상대적 차이만 나는 거다. 그래서 민법 규정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지? 뭐라고 돼 있어? 오른쪽 올라가면 응? 두 번째 줄, 셋째 줄 넷째 줄이 결론인가? 사법 규정을 유추 적용을 민법 규정을 행정 관계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응? 있다고 보는 거야. 다만 적용을 하더라도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 응? 왜냐면 민법은 이제 두 가지 요소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밑에 3번 가. 여기 판례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3번 가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하나는 뭘 고려해야 된대? 동그라미 1번 끝에 저기 123페이지고 문장의 끝에 동그라미 1번 사법 규정의 성질을 또 한편 생각해야 된대. 그러니까 민법 규정 중에는 다 민법 규정이 똑같은 성질을 갖는 게 아니고 민법 규정 중에는 어느 영역이든지 국가와 개인 사이든 개인과 개인 사이든 가릴 거 없이 어느 분야이든지 다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많다. 민법 규정 중에. 그런 규정은 우리 행정관계도 그대로 적용해도 되지만 또 그렇지 않고 개인들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민법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민법 규정을 좀 성격을 보고 판단해야 되고 또 하나는 동그라미 2번 공법관계의 유형. 그러니까 행정법 관계의 유형은 우리가 배우기로 권력적 관계도 있고 비권력적 관계도 있어.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그 표를 보면 일반 법원리적 규정 내지는 법기술적인 규정 이렇게 말해. 또 일반 법원리적 규정 있지? 그렇게 하나로만 줄여서 말하면 일반 법원리적 규정이란 이게 민법 규정 중에 일반 법원리적 성격의 규정이란 모든 법의 바탕이 민법이야. 응? 근데 민법 규정 중에는 뭐 아까 말했듯이 개인 사이의 관계에도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도 다 그런 거 상관없이 다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규정들이 많아요. 그런 규정을 통틀어 뭐라고 불러? 일반 법원리적인 규정. 민법 규정 중에 일반 법원리적. 일반 법원리적 규정은 우리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도 다 거의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 응?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가 권력적인 관계든 비권력적 관계든 상관없이 다 두루 적용해도 되는 거로 봅니다. 그렇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끝에 뭐라고? 모든 행정법 관계에 권력 관계든 관리 관계, 비권력적 관계든 적용될 수 있다. 응?
일반 원리적 규정은 민법 규정 중에. 하지만 기타의 사법 규정은 기타의 이제 나머지 민법 규정들은 어떤 사이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야? 응? 이 대등한 자 사이의 관계. 그것도 서로 사적인 이익 이런 거 목적으로 하는 관계. 그래서 기타의 사법 규정은 두 번째 줄 비권력적 관계인 관리 관계는 적용할 수 있다 해도 국가가 개인한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관계는 적용될 수 없는 거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말 맞아? 행정법 관계 중 권력 관계에도 사법 규정 적용될 수 있다. 행정법 관계 중 권력 관계에도 사법 규정 적용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지. 사법 규정 중 일반 법원리적 규정은 권력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단 말이야. 응? 일반 법원리적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고. 권력 관계도. 응? 네, 그거를 잘 캐치하면 돼요. 응? 네, 그렇게 정리. 자, 오늘 이론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죠? 네. 하고 다음 시간은 뒤에 이제 행정법 관계 발생 변경 소멸 원인에서 사인의 공법 행위도 하고 뒤에 행정 입법도 반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응? 그래서 그렇게 진도를 안다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마치로 하죠. 수고했습니다.